오늘의 뉴스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의 첫 회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어제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예결위와 모든 상임위 활동이 재개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의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에서 접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업계 1위 이바돔 감자탕의 김현호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국고를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은 서울이 영하 3도, 철원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노력을 감안해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해칠 수 있는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초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수리 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와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으로 4월 초 2달간 열리는 훈련에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 지도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 is very clear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is to deliver for the president on the commitments that he made and the Chairman Kim made.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시간에 쫓겨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진전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있었던 GP 총기 사망 사건 당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가 못 떴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헬기를 띄운 후 북측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합의서를 보니 응급 상황에도 사전 통보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GP에서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건 오후 5시 3분. 20분 뒤 응급헬기 출동 지시가 내려졌지만 준비가 완료된 건 오후 5시 39분으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응급헬기 이륙이 지연된 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당시 헬기장 여건 등을 검토했을 뿐 응급헬기는 북측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환자 후송은 비행 금지 구역 예외로 인정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군이 북측에 헬기가 뜬다고 통보한 것도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인 오후 5시 59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남북 합의서에는 이 같은 응급 상황에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엄연히 합의서 문구안은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처치 문제라든지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없었지만 합의서 문구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남북이 오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합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DMZ 지역 내 도로를 연결하는 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며 어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16만 명, 고용노동부는 9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국회 앞 4차선 도로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만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계약 기필코 저지하자! 이들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지켜봐줄 수 없기에 결단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총파업이라면 몇 번이라도 조직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4곳에서 모두 16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전국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산하 한 중견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원 자녀들을 채용 1순위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지금은 시위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의 한 중견기업에서 노조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그리고 올해 초에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40명이 채용됐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고용세습 명단과 그 명단에는 추천인 그리고 취직한 사람 둘 다 들어있고요. 공개된 기업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중견업체입니다. 그런데 기존 채용도 모자라 올해 노조로부터 20명 추가 채용을 요구받자 회사가 소식지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고 하 의원은 밝혔습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고용세습의 순위까지 직접 지정했습니다. 3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 고용세습의 최우선권을 얻게 해달라고 회사에 제시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MBN은 해당 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력 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양대축인 민주노총의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이 깊어지면서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합니다. 자신도 다칠지 모르는데 남을 위해서 나선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한 택배기사가 불타는 차량에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논바닥으로 떨어진 차량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잠시 뒤 불타는 차량으로 한 남성이 접근하고 안에 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빼냅니다. 곧 폭발할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에서 용감하게 운전자를 구한 사람은 택배기사로 일하는 35살 유동훈 씨. 유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논바닥으로 떨어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지만
유 씨의 용기 덕분에 운전자는 얼굴과 허벅지를 다쳤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이 유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표창장과 함께 감사함을 전했는데 유 씨는 또 같은 상황이 온다면 뛰어들 것이라고 담담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 보여준 대담한 용기가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김성수는 작심한 듯 범행 동기와 심경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도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거친 숨을 내쉬며 범행 당시 상황과 심경에 대해 작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자리정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됐고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남고.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에 대해선 기존의 무죄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유가족과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행동에 대해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00만 명 넘게 참여하며 공분을 샀던 PC방 살인사건. 결국 형제는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SNS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08HK킴, 일명 해경군 김씨 계정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해당 트위터 계정 안에 담긴 이메일의 앞부분이 국내 포털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KHK631000이라는 똑같은 아이디가 포털 다음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정은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메일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수많은 악성 전화 등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부인이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계정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경군 김씨 사건과는 별개로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모레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23일 만입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3가지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선거 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줄곧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성취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 3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또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될까 봐 자동차를 부모님 댁에 보냈다는 거짓 탁송 서류까지 꾸몄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 5월 3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잠들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은 서울 이태원동부터 이곳 서초동까지 무려 14km를 무면허의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미 A씨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삼진아웃제에 따라 아예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속위기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타고 다니던 차를 보냈다는 허위 탁송 서류를 제출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는 앞으로 음주운전 행위 및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부모님 주소지로 탁송하겠다고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하지만 A씨의 이런 거짓말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부모 집으로 보냈다는 차량을 A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모습이 올 8월에 2차례, 9월엔 6차례나 포착된 겁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닌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주차 장소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관련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 여름 4살 여자아이를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렸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차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오전에 하차하지 않은 아이는 7시간이 넘도록 차량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가 이어지던 당시 비슷한 환경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길 정도였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판결했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부모에게 6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취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1년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중대한 부주의라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오후 들어 다시 숨가쁜 협상을 이어갔고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였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경질 등의 요구 조건을 포기했습니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정조사의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로 정했는데 강원랜드에 한해서 그 이전에 불거졌던 채용 비리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이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야는 또 유치원법과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산 소위 역시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직속기구와 자문기구로부터 국정운영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이 기구들의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와 자문기구 위원장 10여 명을 만난 문 대통령은 이제 과제를 정하기보다 성과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지금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양대축으로 한 2040년까지의 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포용과 혁신 그리고 평화 번영의 정신 아래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9개 과제 등을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엮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예산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라며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진 않은 건데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소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정부를 세웠어요. 그 정부가 무슨 실수 있습니까? 이제 없어진다니까 시원해요. 언젠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조속한 파기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어. 좀 같이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지만 역사 문제를 똑바로 말해야 돼요.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우리 돈 약 100억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 정부는 이러한 여론과 민간 이사진의 전원 사퇴로 재단 기능이 중지된 상황을 고려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들을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청산 절차에서 어떻게 쓸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미운털이 박힌 블랙리스트 판사를 따로 관리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언을 한 판사들을 관리하려고 만든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문건이 그 증거인데요.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들어있었고 심지어
법관 옷을 벗은 판사가 있었던 사실도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에게 판사가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정영진 전 판사는 이 영화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쓴소리 판사로 통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정 전 판사를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정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추천한 박상욱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자 정 전 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당시 정 전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대법관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법원장이 제 방에 와가지고 글 내려라. 그리고 같은 해 말 정 전 판사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인사 성적을 알아보려 했지만 행정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되게 이제 바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2016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 뜬금없이 왔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정 전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했습니다. 판사 재임용 탈락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근무 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위반 때만 가능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얼마 전 확보한 무리야기 법관 자료에 정영진 전 판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임용 탈락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부산 구평동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임산부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영암에선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버스 바닥에 여성을 눕혀 응급조치하더니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젯밤 7시 35분쯤 부산 구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임산부 30대 정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분쯤 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선 1톤 화물차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3명도 다리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합법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 등 8명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3마리를 부산과 김해 지역 식당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고기를 구매한 뒤 반품해 정식 유통증명서만 따냈고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감자탕 업계 매출액 1위 브랜드인 이바돔 감자탕의 대표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규모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서 감자탕 매출액 1위인 이바돔 감자탕. 이 회사 김현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로 확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대표가 공장 규모에 따라 영광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지는 규정을 이용해 인천에 있는 공장 규모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점이 대해서 영광군청 통해갖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공장 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만 부지 비용에 건축 설비 비용까지 더해 국고 5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바돔 감자탕은 영광군 대마산단에 3만 3천여 제곱미터,
10,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지난 2016년 준공됐습니다. 한편 이바돔 측은 보조급 지급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지 분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한 명당 3천만 원의 빚을 진 셈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등이 늘고 있어서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모 씨. 나름 낮은 금리로 빌렸지만 한 달 이자만 100만 원에 달합니다. 상환 부담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조금 더 적어지고, 그러면 좀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빚은 1,514조 원.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인당 3천만 원, 가구당 7,700만 원의 빚을 진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면서 가계빚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입니다. 이제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 증가폭이 14%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 턱 밑까지 올라온 데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어 자칫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리기 전에 합법화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가 불복해 5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사례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가 정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방안과 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총회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법화 방안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직권 취소 대신 법 개정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외국 호텔 등 숙박시설을 예매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 많은데요. 이미 1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라고 했는데도 일부 업체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결국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해외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예약 조건에서 환불 불가란 문구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약날까지 2달이나 남은 내년 1월 말로 예매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로 예약했거나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숙박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때 팔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해줘. 얘네들은 돈 또 벌으려고. 그것도 뺏어 먹고 또 다른 사람도 받는 거지.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배짱 영업입니다. 이미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4곳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 2곳은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적용하는 약관이 모두 같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들 업체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명령을 이제 불응했을 경우에 저희 약관법 32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고발이 가능한 경우로. 해외여행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한 유명 브랜드 업체가 제작한 광고 영상이 중국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젓가락 문화를 비하했다는 건데 중국 유명 스타들까지 발끈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한 중국 여성이 피자를 먹기 위해 젓가락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젓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피자를 먹으려 합니다. 你们是不是一手拿一根像小刀一样切一块披萨饼呢？不是这样。 결국 여성이 젓가락으로 피자를 집어먹는 괴이한 모습으로 끝나는 광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만든 이 홍보 영상이 중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자를 먹는 모습을 내보내면서 중국 전통 문화를 무시했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뒤 브랜드 설립자 스테파노 가바나가 중국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다 중국은 똥 같은 나라라고 비하한 채팅 캡처가 공개된 겁니다. 이 채팅 스크린샷이 퍼지자 리빙빙, 디리러바 등 중국 유명 스타들이 패션쇼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패션쇼는 당일 취소됐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측은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하루 7만여 명이 이용하는 광화문 지하철역 가보셨습니까? 20대조차도 찾기 어려운 복잡하고 불편한 지하철 출입구 임성재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하루 7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광화문역입니다. 정부청사와 광화문 광장 등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 출입구가 9개나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광화문역 4번 출구 앞인데요. 지하철 역사 안으로 1번 출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찰구 앞에 1번 출구를 찾아가는 안내문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출구로 나가 지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쓰여 있을 뿐입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가며 겨우 1번 출구를 찾았지만 소요된 시간은 11분. 그냥 지상으로 이동했을 때보다 2배나 더 걸렸습니다. 밑으로 한 번에 이어지면 편했을 텐데 번호 나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면 더욱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Exit number 5, it was very complicated to find it. Any sign, anything to find it in English. It's necessary to make more things for the tourists.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요금을 더 내고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다른 출구를 갈 수 있거나 인접거리에 있을 것만 같은 출구가 실제로는 200여 미터나 떨어져 있고 지상 건물을 통과해서 가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그 사유로 해서 대합실이 못 만들어졌는데 좀 시인성 좋게 안내문을 좀 부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철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지하철 편의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신임 총재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전 경기경찰청장 출신 김종량 부총재가 당선됐습니다. 긴 신임 총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남, 경기지방청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 인터폴 아시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 부총재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이분 엉덩이는 괜찮나 모르겠네요. 주차된 트럭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한 남성이 뛰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엉덩이에 불이 붙었네요. 알고 보니 트럭에서 휘발유를 몰래 빼내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잡으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벌을 받은 범인. 그래도 응당 처벌은 받아야겠죠?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자연현상일 텐데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탈리아 살레르노 해변입니다. 저 멀리 건물 뒤로 거대한 물기둥이 보이는데요. 마치 바닷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듯 기이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목격되는 용오름 같기도 한데요. 따뜻한 수온과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체가 뭐든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설입니다. 이 시기에는 초순의 호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절기에 맞게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철원의 기온이 영하 6도, 파주 영하 5.8도, 서울은 영하 1도로 중부 곳곳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는데요. 중부는 물론 남부 내륙에서도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서해안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가 얼고 눈이 쌓인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 전주 8도, 광주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이 돼서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